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즐거운 성찰절 보내시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가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 또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6%, 나스닥은 0.22%, S&P 500이 0.32%, 러셀이 0.12%로서 큰 폭의 상승했죠. 물론 1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타임 하이로서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타랠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승이 안 한 종목에 있어서는 좀 에너지 쪽이 좀 상승을 안 했고,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0.32%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하락의 폭은 없죠. 그 다음에 구글이 0.08% 뭐 하락했는데 하락의 폭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매기가 많이 돌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 좋았던 것은 에너지가 0.26%,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이 0.01% 하락했고, 나머지는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쌍봉을 꺾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2, 3일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래도 주가가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EPS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헷갈릴 때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지 이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것만 되고 있다면 거의 한 60%는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플러스 그다음 거시경제 있죠. 거시경제에서도 일단은 패드의 펀드 레이트 있죠. 요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요거 자체가 좀 방향 자체가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 40%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거시하고 지금 이제 EPS 이렇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헷갈릴 때는 EPS만 보면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방향은 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경제도 먼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가장 먼저 경제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거시가 꺾이는 거지. 거시가 먼저 꺾이고 기업이 꺾이는 건 없습니다. 거시가 꺾일 때는 시스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안 될 때 은행에서라든지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가 먼저 꺾이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먼저 꺾이는 것은 기업이 먼저 꺾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보시되 가장 중요한 헷갈릴 때는 기업의 지금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만 먼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투자자들의 월스트리트가 주는 진정한 선물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도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이 역사적으로 연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날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거래 세션 동안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12월 26일은 S&P 500 지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한 날이다. 지난 39년 동안 평균 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산타크로스 랠리는 지난 2년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승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해서 금요일 날은 또 상승이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볼 것 같으면 195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입니다. 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만 보면 되겠죠. 우리가 12월 달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26년도입니다. 2026일이죠.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 본다면 0.54% 정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일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 28일 날에 조금 하락했으면서 거의 다가 상승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산타랠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올해 금요일 거래일은 아무래도 산타크로스 랠리의 기간의 두 번째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히 올해 랠리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2년간의 한 해 마지막 5거래일 그 다음 해 첫 2거래일 동안 포함하는 7일 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는 오진 않는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은 것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더욱더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025년도를 보게 되면 잘 나갔던 종목들이 있죠. 특히 기술주 중심에서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셀게이트, 그 다음 팔란티어, 램리서치, 엠너빈, 그 다음 KLA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일단 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 장비업체, 그 다음에 AI 관련된 인프라 업체들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프라스트럭처.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요거 플러스해서 2020년도 요걸 갖다 적용한 업체들이 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요거 자체는 이제 지난주 있죠. 이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는 지난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형성을 했느냐. 그 다음 요거는 지난 파란색 이쪽에는 4주 동안의 에버리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토탈이 이렇고 이제 3명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헤지펀드, 리테일,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널, 얘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형성됐냐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털려 나갔다. 지난주에 많이 팔았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이 팔았다. 막 쌍봉을 꺾인다. 게임 끝났다. 그럼 이렇게 다 팔았죠. 4주 연속으로 본다 하더라도 좀 많이 팔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헤지펀드 있죠. 헤지펀드. 헤지펀드 애들은 지난주 빠질 때 담았다는 겁니다. 담아갔다. 근데 개인들은 다 털고 나갔죠. 개인들은 뭐 전부 다 지난주도 털고 나갔고 4주 연속도 계속해서 털고 나가고 있다. 주가는 가는데 털고 나가고 있고, 자, 지금 이제 기관들 보시게 된 기관들은 계속해서 4주 연속으로, 이건 4주죠. 4주 에버리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았던 애는 헤지펀드, 4주 연속으로 담고 있는 애는 기관들이다. 개인들은 다 털고 있다. 좀 이상하죠. 그냥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이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일단 아무래도 이 끝장이 있는 물건들을 먹지 못하면서 털리고 있다. 물건이 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인스티튜셔널만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 없죠. 헤지펀드의 단타고 지금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도 단타니까 볼 필요 없고 장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싱글 스탁하고 에코티 ETF가 있는데, 싱글 스탁은 계속해서 일단 팔고 있죠. 이게 보시게 되면 4주 연속으로 봤을 때 팔고 있고 12주 연속 12주 평균, 그다음 52주 평균도 다 팔고 있습니다. 싱글 스탁은 다 팔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에코티 ETF는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이 ETF 쪽으로 많은 자금이 돌아가고 있다. 싱글 스탁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미국의 ETF 업계가 역사적인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상장 ETF는 2025년도 현재까지 순유입액이 1조 4천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죠. 자, 이전의 최고 기록보다도 3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물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3년의 수치의 2배 이상이다. 또한 ETF 거래량은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57조 9천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4년도 총액보다도 6,3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신규 ETF 출시 건수는 1,100건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3년도 대비해서 123%나 증가됐다. 뭐 더블이 증가됐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지표가 한 해 동안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2021년도 이후에 처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ETF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걸 갖다 계속해서 사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세 가지를 보기 시작되면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런치된 숫자입니다. ETF 숫자,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륨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1,100건이 넘었다는 이야기 있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족족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5T까지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배까지, 뭐 3배까지도 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발륨 자체 있죠. 지금 이제 거래량 자체도 60T까지 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족족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발륨은 커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S&P 500이라든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안 빠지는 게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빠질 리가 없겠죠. 너무 많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봤자 5%. 옛날에는 아무래도 조정받을 때만 10% 아니면 20%까지 빠졌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물건을 바치고 있으니까 돈을. 그래서 크게 빠지지가 않고 장이 계속해서 상승된 중에 있다. 돈의 힘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세계 인구 중에 15세에서 60세 사이에 비율 자체가 1960년대 이후에 20포인트나 감소되면서 55%를 기록했다. 사람을 안 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다. 36% 하락하면서 44%가 되었다.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13포인트로서 감소한 54%가 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다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도 2포인트 증가한, 유럽은 2포인트 증가한 57%를 기록했다. 유럽만 일단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1980년대 이후에 48개국이 증가하면서 50개국에 이르고 있다. 2040년도까지는 77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가 선진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15세에서 64세 비율이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도 많이 줄고 있고 가장 많이 줄어드는 나라는 차이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로봇밖에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인구는 고령화가 돼 가는데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밖에는 대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로봇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렇게 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공장에도 로봇이 필요한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S&P 500의 목표치는 실제 지수 성과보다도 2달 정도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뭐 7천이 넘어간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뒤처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략가들이 선수들이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자, 그들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S&P 500의 목표치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갖다가 강세로 보느냐, 약세로 보느냐. 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7천을 다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는 강세장으로 보고 있다. 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차트 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곧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상승세가 좀 꺾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드시 하락세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더 깊은 조정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은 하고 있지만은 10월 초 이후에 12일 동안에 1% 이상이 변동하면서 그중에 7일은 하락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6,910일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긍정적 촉매조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다고 가정하고 더 나은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 되었죠.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더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6,92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오픈가가 6,910이니까 요거 자체를 갖다 돌파하게 되면은 아마 상승 중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상당히 적게 나왔죠. 1시밖에 안 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anyway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많이 올라왔죠. 한 4일 정도 상승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수는 계속해서 달리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새해에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서 자금 이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치주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연말에는 좀 반등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러셀 1000의 가치 ETF 있죠. 밸류 ETF 요 자체가 지금 이번 달엔 0.8% 이번 분기에는 3.9% 정도 상승했는데 성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번 달에 0.6% 그 다음에 분기에는 2.3%로서 조금 더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거는 내년에도 호조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가치 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2010년도에도 두 자리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되는 이유는 2022년도 말부터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서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 위험도가 낮은 저렴한 자산을 찾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갖다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월에는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만 주도하는 상승세 대신에 다양한 비기술주 기업들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 소형주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만큼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12월에 이들 부분이 보여준 뛰어난 성과는 현재로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만 올라가서는 장이 안 가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같이 갈 때는 강세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 반등을 갖다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산업의 반등을 위한 여건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준이 2010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AI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것들에 따른 감세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AI 열풍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의 이익들이 늘어날 수 있다. 감세로 인해서 자, 그런 측면들도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없이 실질 성장률이 2.5%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펀더멘털 요인과 더불어서 경기 순환형 주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은행주, 소비재, 소비주 이런 것들이 테마로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또 은행주, 소비재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 항공주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저평가된 주식을 가려내야 되는데, 지금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27% 낮은 주가 수익 비율 PER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저평가 자체만으로는 뛰어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저평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평가되면 고평가된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성장이 좋은 주식들이 고평가가 많이 되죠. 테슬라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는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서 기술업계의 타락한 천사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해가 다가오면서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는 기술주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나스닥 100 지수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해당 기간 동안 한 22% 정도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새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내년에도 나스닥의 수익률 추세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수익률 비중이 더 높다. 그래서 상고하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 한번 보게 되면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 다음 도올대시, 그 다음 마스터카드, 그 다음 로블록스도 있고, 시노칩스, 비자, 이런 회사들 아무래도 주가가 또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식들 중에도 잘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무래도 아마존,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도올대시, 그 다음 마스터카드, 로블록스, 시놉시스, 그 다음 비자, 이런 주식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터카드 있죠. 그 다음 비자, 이런 금융주들이 좀 많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그래서 금융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는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한 40% 정도 상승인데 상승이 여러 개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연령 확인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는데 그 자체가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등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테스트 시장에서의 사용자 증가율 이런 것들이 동종업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용자 안전 개인정보 이런 분야에서 혁신 기업으로서 명성을 확고히 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70 준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래도 $80에서 $170니까 2배 이상이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36명이 바이 등급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한 $140 정도를 갖다가 평균 가격으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일단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월에는 애블코어 ISI도 마찬가지로 선술적인 시장 수익률에 상해 종목의 목록에 추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핀테크 업계 선두주자인 비자 마스터는 2025년도 분기별 실적, 미래 성장 포지셔닝 그리고 전망 등 모든 면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여줬지만은 주가는 연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 이유는 금리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금리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되지 않았나. 즉 말해서 투자 자금의 조달 때문이다. 근데 요번에 일단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연말과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비자 매스트를 갖다가 아웃퍼폼으로 성장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목표가는 $380, 마스터카드는 $690로서 목표 주가를 주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41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평균 가격은 아무래도 $396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회사는 도올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티은행은 해당 주식을 갖다 2010년도 최고의 투자 종목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신은 핵심 시장 즉 미국에서 사용자 확보 증가, 그 다음 식료품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세를 고려할 때 주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래서 가장 선호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핵심은 도올대시가 미국 및 핵심 시장에서 10% 중후반대의 주문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익과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3 정도를 갖다가 아무래도 목표가로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올대시 같은 경우는 46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평균 목표 가격은 한 $279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의 투자자들이 2020년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픈 AI 곧 출시될 GPT 모델과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칩 제조업체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더 확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우리 계속해서 일단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 무너지면 시장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몇 주 동안에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 그 다음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새로운 위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왔다는 거겠죠. 그것들이 새해에도 엔비디아를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월가는 AI 기술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서 엔비디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한 250불 정도 다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인공지능 투자 지출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약세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초창기 때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 그다음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회의론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이 물량을 털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유들을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은 여전히 컴퓨팅 파워에 대한 강력한 수요 환경에 놓여 있다.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장 대부분을 공급하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공급망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컴퓨팅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 수요가 점점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AI 거품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가 완전히 거품이다.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공급망 부족을 갖다가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메모리 역시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 몇 달간 이들 주식의 반등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의 부족 현상이 단기적으로 과잉 공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한 거품이 없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TSMC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계 첨단 칩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TSMC는 생산 능력을 신중하게 확장하고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고객에게도 가격 결정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일단 거품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가격 결정력 없이 그냥 떨이로 팔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메모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11월에 발표하는 실적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신호로서는 내년에 총 마진율이 70%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당 총마진의 범위에 만족한다는 말은 회사가 치열한 메모리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한 가격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엘 칩과 곧 출시될 루빈 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된 새로운 AI 모델의 어떤 기능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고 특별히 오픈 AI 챗GPT 규모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자기 버전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에 있다는 것들 이 모델이 블랙엘로 학습된 최초의 AI 모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모델의 품질과 기능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접목되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의 큰 발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픈AI가 새로운 챗GPT 모델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엔비디아에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달리 오픈AI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 자, 그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좀 출렁거렸죠. 제미나이 때문이고 그 이유는 또 TPU, 지금 구글의 TPU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ASIC 프로그램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크게 실질적으로 경쟁 위험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칩 프로그램 설정이 어려움, 각 회사의 칩이 자사 시스템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상용 실리콘은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서 잘 작동한다. 어디에나 쓰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언제나 모든 고객의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소수의 고객을 위한 것일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오픈AI가 차기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최대 1,000억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액을 모두 달성할 경우는 기업 가치가 8,3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좋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자금 조달이 1분기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AI 인프라 구축의 지연이나 지연 부족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중국 GPU 수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요걸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에게 2월부터 H200의 칩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 있다. 저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 매출은 월가 예상치보다 15% 증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3 정도 되면 일단은 가장 크게 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2가 테스팅이고 1이 어나운스 되는 거죠. 지금 7호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3호로 이렇게 검은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옵션을 하다. 자, 그렇다면은 웨이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포닉스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아틀란타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그다음 나머지도 거기다가 되어가는 상태에 있다. 자, 테슬라 역시도 그걸 따라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빨리 웨이모보다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달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지금 이제 주가 자체도 엄청나게 빨리 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